이미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이 신전에 대해 쓰여진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여왕이었고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불가사의한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탐색했지만 무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고고학자 팀이 마침내 그 무덤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평범한 발견이 아닙니다. 여러 증거들은 그녀의 무덤이 의도적으로 은폐되었고 역사에서 지워졌으며 어쩌면 저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이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다를 수 있으며 이집트 사막 아래 묻힌 비밀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꿀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그녀의 통치, 말년의 극적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렉산드리아 성문이 함락된 악시움 전투에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 말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순간들은 역사상 가장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이 한때 고대 세계의 보석이었던 알렉산드리아로 쏟아져 들어왔다. 왕궁 안은 공포와 먼지로 가득 찼다.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자 경비병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항복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죽음을 위해 미리 지어둔 웅장한 모스크로 달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불과 몇 분 전 그녀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품에 안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그녀에게 안토니우스는 단순한 연인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이자 자식들의 수호자였으며 막강한 로마의 힘에 맞서 그녀 곁을 지켜준 유일한 남자였다. 두 사람은 함께 카이사르에게 맞섰고 함께 로마에 필적할 새로운 제국을 꿈꿨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안토니우스는 전투의 영광이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통곡하며 옷을 찢고 심지어 그의 피를 얼굴에 발랐다고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항복으로 끝나지 않았다. 저항과 비밀, 그리고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숨겨진 무덤으로 끝났다. 그녀의 시녀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충격에 빠져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묘사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그녀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곁에 매달려 있었고 그의 시신이 식은 후에도 놓아주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중해 세계 전체를 뒤흔든 전쟁의 비극적인 절정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클레오파트라의 옛 동맹이자 연인 그리고 보호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죽음 이후 로마 공화국은 서로 적대적인 파벌들로 분열되었다. 한쪽에는 카이사르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 중 한 명으로 동방의 클레오파트라와 정치적, 낭만적 동맹을 맺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카이사르의 정당한 후계자이자 로마에서 권력을 공고히 한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다. 그들의 경쟁은 잔혹한 내전으로 번졌다. 전환점은 기원전 31년 악시움 해전에서 찾아왔다.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해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그 패배는 단순한 전술적 손실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대혼란이었다. 전투가 격렬해지고 함대가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자 클레오파트라는 갑자기 이집트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남은 병력을 보존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순전히 공황 상태였다고 말한다. 어느 쪽이든 그녀의 갑작스러운 후퇴는 전투를 혼란에 빠뜨렸다. 사령관으로서의 의무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던 안토니우스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함대를 버리고 클레오파트라의 퇴각을 따랐다. 그 후 두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로 피신하여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며 필사적으로 기력을 회복하려 애썼다. 근위대장과 그의 부하 중 가장 전개한 3명은 즉시 내게 보고하라. 클레오파트라가 명령했다. 그들은 카이사리안을 이집트 밖으로 호위해야 한다. 하지만 기원전 30년 중반에 이르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는 이집트로 진군했고 알렉산드리아 성벽은 로마군의 징역에 흔들렸다. 안토니우스는 도시 외곽에서 최후의 방어를 준비했고 클레오파트라는 궁전에 남아 보물을 챙기고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 지은 모랄리움을 완성했다. 전략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두 사람의 이별은 그들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고 혼란과 불신, 절망을 낳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짓말이 나타났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소식이 안토니우스에게 전해졌다. 어떤 이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직접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다. 옥타비아누스를 속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고 안토니우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며 혹은 시간을 벌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소식은 안토니우스에게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죽었다고 믿은 그는 칼을 뽑아들고 쓰러졌다. 치명상을 입은 그는 곧 진실을 알게 되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의 하인들은 피투성이가 된 안토니우스를 그녀가 피신해 있던 모랄리움으로 옮겼다. 옥타벤의 군대가 이미 궁전을 습격하고 있었기에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만나러 나갈 수 없었다. 대신 높은 창문에서 밧줄이 내려와 안토니우스를 그녀의 방으로 끌어올렸다. 희미한 모슬룸 불빛 아래 클레오파트라는 숨을 거두는 안토니우스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옷은 피로 흠뻑 젖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용서였고 세상의 왕관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의 눈은 그녀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차가운 돌바닥에서 안토니우스는 그녀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목격자들은 그 순간 클레오파트라가 완전히 변모했다고 말했다. 한때 로마에 맞섰던 찬란하고 위엄있는 여왕은 사라지고 슬픔에 짓눌리고 배신감에 무너져 도망칠 곳 없는 궁지에 몰린 여인의 모습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항복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로마는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을 것이 분명했다. 훗날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될 옥타비아누스는 이미 패배한 왕과 왕비들을 사슬에 묶어 로마 거리로 끌고 다녔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에게 그런 굴욕은 죽음보다 더 끔찍할 것이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다음 차례임을 알고 있었다. 로마는 그녀를 마치 정복에 살아있는 전리품처럼 거리로 내몰 것이다. 그녀의 아이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한때 경외심을 담아 언급되던 그녀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의 승리 연설에서 그저 각주 정도로 전락할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클레오파트라는 가장 신뢰하는 두 시녀인 이리스와 차미안과 함께 자신의 묘소에 들어가 스스로를 봉쇄하고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고대 기록들은 그녀의 최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어떤 기록들은 그녀가 무화과 바구니에 독이 든 아스펠트를 넣어 자살했다고 하고 또 다른 기록들은 치사량의 물약을 마셨거나 숨겨둔 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세 여인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이리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발치에 쓰러졌고 차미아는 간신히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여왕의 왕관을 고쳐 쓴 뒤 그녀 옆에 쓰러졌습니다. 한 로마 병사가 주인께서 잘 해내셨습니까? 라고 묻자 차미아는 수많은 왕의 후손답게 아주 잘 해냈습니다. 라고 속삭였다고 전해집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모욕과 공개적인 망신을 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의 가장 큰 목표를 거부했다.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에 따르면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왕실의 예우를 갖춰 함께 매장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통제였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에 대한 그의 마지막 권력 행사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 무덤도 묘도 없이. 그들의 시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커플 중 하나였던 두 사람은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날들, 그녀의 계획, 그리고 그녀의 유산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전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여왕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새로운 발견들이 마침내 그 해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획기적인 발견 이전에도 수많은 탐험가들이 끊임없이 발굴하고 파헤치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쫓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는 여정은 허탕만 쳤습니다. 한 고고학자는 이 관은 정말 특별합니다. 입술과 코의 디테일이 놀랍고 진정으로 유일무이합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역사가, 탐험가, 신비주의자,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마지막 여왕의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초기 이슬람 연대기 작가부터 현대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거듭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최초의 진지한 추측은 이슬람 시대의 아랍 역사가들이 알렉산드리아 유적 아래에 고대 궁전이 묻혀 있다고 기록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수세기 동안 무너진 돌과 잊혀진 역사 아래 묻혀 있는 이러한 왕실 건축물 중 하나에 묻혔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기록 중 일부는 심지어 그 지역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도 묘사했습니다. 오래된 기초 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빛이 깜빡이거나 발굴 시도 중에 벽이 갑자기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한 조사관은 만약 구덩이가 깊지 않다면 공기실로 통하는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일축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세기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한 여왕이 아닌 매혹적인 마녀이자 반은 여신, 반은 요술쟁이로 기억되는 실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럽 여행자들은 과학적 엄밀함보다는 낭만적인 이야기와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무덤이 저주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고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안에 전설적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두루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모험가들은 숨겨진 통로와 비밀의 방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번번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신화는 과학적 사실을 압도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고고학이 전설을 증거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도구와 훈련된 전문가, 체계적인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여전히 찾기 어려웠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이집트 잠수부 카말 아부 엘사다트는 수중 탐사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왕궁의 수몰된 유적지를 탐사했는데 그것은 한때 클레오파트라의 궁전이 서 있던 자리로 거대한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로 파괴되었습니다. 서기 365년 알렉산드리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거대한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로 인해 도시의 여러 지역과 왕궁, 사원, 기념물들이 지중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세기 후 이집트 잠수부 카말 아부 엘사다트는 물에 잠긴 유적을 탐사했습니다. 잠수 과정에서 그는 조각상, 스핑크스, 쓰러진 기둥들을 발견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고대 문헌에 묘사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유적,
어쩌면 클레오파트라의 궁전 자체에 가까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탐사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정치적 불안정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그는 탐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여왕의 무덤은 여전히 숨겨진 채로 남았습니다. 1990년대 초 프랑스의 수중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가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해역을 샅샅이 뒤져 고대 항구의 일부를 지도화했고 365년의 대재앙으로 바닷물에 잠긴 여러 왕실 건물의 유적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마침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면밀한 탐색도 불구하고 무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왕궁은 여전히 수중, 진흙, 돌, 그리고 수세기 동안의 풍화작용으로 묻혀 있습니다. 아부아키아망과 아부악 같은 다른 유적지에서도 인상적인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었지만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안식처와 명확한 연결고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영원히 사라지기를 선택했던 것일까? 클레오파트라는 평범한 군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백성들과 심지어 로마에게까지 자신이 단순한 여왕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그녀는 이집트의 마법, 풍요, 그리고 환생의 여신 이시스의 살아있는 화신이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러한 신성한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서 이시스 여신처럼 옷을 입고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여신의 옷을 입고 머리를 신성한 문양으로 장식했으며 신전 의식에 참여하여 백성들이 그녀를 단순한 통치자가 아닌 여신의 화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시스 여신으로 묘사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초상화와 동전에서 클레오파트라는 태양 원반, 소의 뿔과 같은 신성한 상징물과 함께 자주 묘사되었는데, 이는 이집트 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강력한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이나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신성한 의식을 거행했고 종종 최고 여사제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토믹 여왕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르쿠스 뮤 안토니우스가 처음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이러한 신성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전설적인 만남은 정치적인 만남이 아니라 신화 속 한 장면처럼 연출되었습니다. 고대 작가들은 클레오파트라가 황금배에 은빛 날개, 자주색 돛을 달고 큐피드 복장을 한 시종들을 거느린 이시스 여신 그 자체로 그에게 항해해왔다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규모의 연극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로마는 그녀를 정복해야 할 여왕이 아니라 신성한 권리로 통치하는 범접할 수 없고 영원한 여신으로 여겨야 했다. 후에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지하 세계의 신이자 이시스의 영원한 배우자인 오시리스와 짝지어 주었다. 그들은 단순히 통치자나 연인이 아니라 환생한 신, 이집트의 위대함을 되찾을 운명을 지닌 신으로 자신들을 내세웠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들의 극적인 자살이 이러한 변모의 일부, 즉 자신들이 구현했던 신화와 하나가 되기 위한 마지막 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종교적 정체성은 클레오파트라의 장래에 대한 소망에도 거의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봉인된 무덤, 즉 후대의 사제들조차 열 수 없는 신성한 방을 믿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적인 그릇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진정으로 자신을 살아있는 이시스 여신으로 여겼다면 숨겨지고 봉인되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이러한 무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집트의 오랜 왕실 매장 전통은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는 이전 왕들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웅장한 도시 무덤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의 눈을 피해 이시스 신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의식을 통해 감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장소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는 여신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외지고 신성한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2000년 이상 감춰진 무덤이 탄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녀가 도굴꾼이나 로마의 적들이 아닌 기술과 존중, 그리고 발굴된 유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대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무덤 안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단서들은 고대 문헌과 현대의 추측을 통해 수세기 동안 전해져 왔으며 그중 일부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애초에 안식처가 아니라 시녀, 사제, 심지어 노예 신분의 시종들까지도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어두운 종교적 의식의 일환으로 그녀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명령받았을지도 모르는 봉인된 죽음의 방, 즉 의리의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시신은 여전히 그곳에 여왕 옆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영원히 봉인된 채 다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방에는 고의적인 모욕의 흔적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조각상은 산산조각이 나 있고 그녀의 모습은 훼손되었으며 신성한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고 그녀의 시신 옆에는 마지막 굴욕을 주기 위한 로마 상징들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을 것이다. 복수였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암울한 이론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유적지에 의식적인 고통의 흔적, 부서진 도구, 그을음 자국, 족쇄, 그리고 신성한 여왕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 비밀스러운 의식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고대 문헌에는 신성한 무덤에서 행해진 피의 제사, 즉 영원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만약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이 이시스 여신의 화신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녀의 무덤에는 여전히 그러한 의식의 흔적, 피 고통,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거부했던 여왕의 그림자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이집트의 오랜 왕실 매장 전통은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녀의 선대 왕들과는 달리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웅장한 도시 무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오히려 로마인들의 눈을 피해 이시스 신전 깊숙한 곳에 우연이 아닌 의식에 의해 감춰졌을 가능성이 있다.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될 장소.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의도적으로 외딴 곳에 신성한 장소, 그리고 살아있는 여신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장소를 선택하여 2000년 넘게 숨겨진 무덤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녀가 이 무덤을 약탈자나 로마의 적들이 아닌 기술과 존중, 그리고 발굴된 유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대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되도록 설계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무덤 안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단서들은 고대 문헌과 현대의 추측을 통해 수세기 동안 전해져 왔으며 그중 일부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애초에 안식처가 아니라 죽음에 밀폐된 방, 즉 그녀의 시녀, 사제, 심지어 노예 시종들까지도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어두운 종교적 의식의 일환으로 그녀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명령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시신은 여전히 그곳에 여왕 옆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영원히 봉인된 채 다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은 무덤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방에는 고의적인 모욕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조각상은 산산조각나고 그녀의 모습은 훼손되었으며 신성한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고 그녀의 시신 옆에는 로마 상징이 새겨져 있는 등 마지막 모욕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을 것이다. 복수였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암울한 이론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유적지에 의식적인 고통의 흔적, 부서진 도구, 그을음 자국, 족쇄, 그리고 신적인 여왕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 비밀스러운 의식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고대 문헌에는 신의 무덤에서 행해진 피의 제사, 영원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만약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이 이시스 여신의 화신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녀의 무덤에는 여전히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피, 고통,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거부했던 여왕의 그림자가 터널의 각도는 완벽하게 대칭이었고 바닥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단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터널은 일반적인 실용적인 터널 건설 방식과는 다른 공학적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터널이 상징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터널의 경로는 지중해를 향해 뻗어 있는데 이는 흙과 돌 아래에 묻혀 있거나 심지어 물속에 잠겨 있는 숨겨진 공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터널 일부가 무너졌고 일부 구간은 물에 잠겼습니다. 위험 때문에 상당 부분이 아직 탐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수로 접근이 어려워졌고 일부 지역은 완전히 물에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조사를 위해 마르티네즈와 그녀의 팀은 첨단 스캐닝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로봇과 음파 탐지기는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구역들을 지도화했습니다. 제한된 접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 통로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통로를 신성한 수직갱도, 어쩌면 왕실 무덤으로 통하는 비밀 입구일지도 모른다고 묘사했다. 증거는 그녀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믿음을 뒷받침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의도적으로 찾기 거의 불가능한 곳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집트 법은 안전과 신성한 이유로 특정 지역의 굴착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구역 중 일부는 터널의 예정 경로를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항상 이러한 법적 경계를 존중해 왔지만 이 터널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이르는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터널 발견 직후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에 따르면 마르티네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팀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굴착 작업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즉시 현장을 떠나라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심각했으며 이집트 정부가 아닌 정체불명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시지에는 어떤 비밀은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거나 이번 발견이 일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르티네스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신뢰하는 고위 관리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진실이 너무 오랫동안 감춰져 왔다고 믿었고 그녀가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팀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보안이 강화되었다. 현장 접근이 더욱 제한되었고 바다와 가장 가까운 터널 곡선 구간에는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인원만 출입이 허용되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터널과 연결된 숨겨진 방 안에서 무언가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르티네스는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했고 공식 성명 역시 해당 주장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지만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그 방에는 그녀의 팀에서 가장 노련한 구성원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경이로운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관계자들의 침묵은 오히려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클레오파트라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길 끝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전 세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이곳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누군가 비밀을 밝혀낸 후 의도적으로 다시 묻어버린 것이다. 더욱 불안한 것은 명확하게 표시된 무덤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클레오파트라나 마르크 안토니우스와 일치하는 인골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도 때없다. 전문가들은 이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해는 수세기 전에 옮겨진 것일까요? 아니면 구조물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것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파괴된 것일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상징, 예술작품, 그리고 의례적 요소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줍니다. 발견 자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발굴 결과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소름 끼치는 생각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이 무덤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지우려 했으며 다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이 무덤을 결코 보아서는 안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은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발표도 기자회견도 검증된 사진도 없었고 오직 소문, 유출된 정보, 그리고 익명의 소식통만 있을 뿐입니다. 왜 침묵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력한 기관들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발견된 유물의 공개를 차단하거나 심지어 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적 민감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에는 클레오파트라를 여신으로 묘사한 이미지와 의식적인 자살의 흔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신성 모독적이거나 영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훼손된 벽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정치적 고려사항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이 유적지가 클레오파트라의 신성과 로마의 그녀에 대한 말살 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면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역사적 서술에 도전하는 것이다. 로마는 그녀를 신격화된 여왕이 아닌 위험한 유혹자로 묘사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면 전통 역사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로마 유산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무덤이 불안정하거나 신성한 장소이거나 아직 연구 중일 수도 있습니다. 성급한 발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거나 이집트의 문화재 보존법에 따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우려스러운 가능성은 내부 관계자로부터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 독립적인 자료에 따르면 고고학자, 문화 담당자, 그리고 민간 연구자들에게는 제한적인 접근 권한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문화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